최초로 의혹 제기하신 예, 분이에요. 예. 예. 우리 의원님께서 어떤 상황이고 여기서 제일 핵심이 뭐가 문제고 요걸 네.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 사건이 좋겠습니다. 이제 2023년도 7월달에 발생한 사건인데 네.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이제 2학년 여학생을 화장실로 두 차례 불러서 7월 10일, 7월 17일 네. 두 차례 불러서 7월 10일에도 구타를 했고 네. 7월 17일에는 굉장히 어떤 도구를 심하게. 사용해서 네. 전치 구주에 부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구주를 초3이 어떻게 그러니까 정말 피투성이가 된 거죠. 와, 난 너무 투성이요. 네, 피투성이가 된 거. 구주면은요, 이거는 진짜 엄청난 그러니까 폭력이에요. 어른들끼리 싸워도 얼마나 미상주 네. 안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사실. 네. 예. 아무도 몰랐다가 우리 보좌관이 그 국회 보좌진들과 차담회를 그러니까 차를 한잔 마시다가 네. 네. 뭐 그쪽 성남 쪽에서 뭐 학교에서 큰 사건이 났다. 초등학생 사건 치고 구주 폭력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보좌관이 물어본 거죠. 그래서 그 애는 어떻게 됐냐 했더니 뭐 학폭도 제대로 안 열리고 그냥 흐지부지 끝났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어봤겠죠. 왜? 말이 안 되지. 그 아빠가 권력자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딱 네. 작동이 된 거죠. 한 거죠. 권력자? 어떤 누구야? 권력자인데 네.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한두 달 계속 취재를 한 거예요. 네. 근데 말은 무성한데 이제 물증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저희가 그 당시는 제가 재선 국회의원일 때고 교육이 간사였을 때 네. 이제 우리가 모든 국민이 부여해준 권력을 동원해서 경기도 교육청을 이제 상당히 압박하기 시작했죠. 네. 압박하니까 이제 그때 그 사건 관련된 학폭 자료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 거예요. 네네네. 학폭 자료를 보니까 피해자가 특정이 되고 네. 피해자 측에 연락을 하니까 피해자는 직접 나서지 않지만 피해자를 대변해주는 변호인이 있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보니까 학폭 자료와 피해자 진술이 일치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 권력자가 청와대 대통령실의 뭐 의전 비서관이구나까지 알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잘못한 사건이지만 초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예. 네. 걔한테 무슨 죄를 묻기도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아, 그 정도면 네. 뭐야 되죠. 아니 그 부모에 대한 책임 같은 건 있어도 네. 그 아이에 대한 거는 그 아이가 이제 뭐 어떤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갈등을 했는데 제가 꼭지가 돌았던 게 이 학폭 진술서를 보는데 그러니까 김승희 씨 부인이 자술서에다가 우리 아이의 폭력은 사랑의 매라고 적어놓은 거야. 아우,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야 이거는 진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또 유사한 범죄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사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건 초3 애한테도 진짜 큰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다가 사랑의 매라고 했다고요? 네, 사랑의 매라고 10살이 9살을 때린 전치 거는 구주로 잘 되라고 때렸는데 가르쳐줬던 사랑의 매다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7월 17일 날 벌어진 범죄인데 7월 20일 날 이제 학교장이 아이를 이제 수업을 나오지 말라고 출석 정지 명령을 내리거든요 아이에게 그러니까 그 가해자 아이에게 예. 근데 그날 공교롭게도 김승희 씨 부인이 카톡 프로필 사진을 바꿔요. 들었습니다. 그게 김승희 씨와 윤석열이 굉장히 가깝게 밀접하게 있는 사진을 네. 마치 과시하듯이 프로필을 바꾼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본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매와 그 사진을 바꾼 걸 보고 그러니까 내 이거는 남편 대통령 측근이야.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예. 하나의 경고죠. 그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게 또 실명 거론하고 그러면 네. 또 문제도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실명 거론하지 않을까 하다가 그냥 실명 거론해서 이제 국정감사 때 제가 이제 폭로를 했죠. 네. 폭로했는데 더 기가 찬 거는 아침 11시경 폭로했거든요. 네. 2시간 동안은 뉴스원 죄송하지만 뉴스원 한 통신사만 보도했고 아무 매체가 보도 안 했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전 나름대로 특종이라고 생각하고 언제예요? 첫 보도가 있었던 첫 보도가? 국정감사 2023년 제가 첫 폭로했나? 그러니까 예. 그게 2020 3년도 10월 달인데 네. 통신사 한 군데가 보도를 해줬고 아무도 보도 안 해서 제가 네.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진보적인 매체 몇 군데 전화했더니 굉장히 망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사실 확인 너는 하셨는데. 그렇죠. 실명까지 거론했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그 한 매체에서 연락이 오니 선배 그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뭐 긴급 기자회견이 있대. 아마 예. 선배 관련된 건 같아. 라고 하고 그 당시 홍보수석이 나와서 이것에 대한 브리핑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인정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엄청나게 이제 매체가 막 기사가 흘러나왔는데 네, 네. 그때 처음으로 그 홍보수석이 김승희 의전 비서관에 대한 감사를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윤석열 정부가 이거 웬일이냐. 그래도 굉장히 따끔하게 이걸 받아들이는구나. 라고 제가 상당히 인정을 해줬어요. 예. 근데 저녁 6시인가 7시에 그냥 면직 처리하면서 이 사건을 꼬리 자르게 한다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특검에서 김건희 특검에서 예. 김건희 핸드폰을 압수수색했는데 예. 이 7월 20일 날 강제 처분 당한 날 예. 김건희와 장상윤이라는 당시 교육부 차관과 8분 통화 기록을 찾아낸 거예요. 네, 지금 사진 나가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이제 시작하자는 거죠. 네네네. 이 사건이 7월 17일 날 발생해서 7월 20일 날 이제 학교에서 인지해서 아이들의 출석 거부를 시켰는데 네. 그러면 학폭 심의가 네. 학교에서는 심의를 해서 이 문제는 학폭으로 인정해서 예. 경기도 교육지원청으로 학폭을 학폭 넘겨요. 위로 넘기죠. 네, 위로 넘겨요. 예. 근데 그게 통상 한 달이면 끝내야 될 문제가 2달 동안 열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일단은 장상윤과 통화 속에서 네. 대통령실이 혹시 그쪽에다가 압력을 넣지 않았나 이런 좀 의심이 있고요. 네. 대략 시간표를 떠올리면 19일에 학교에서 긴급 조치, 학교 나오지 그렇죠. 마라고 하니까 이제 가해자 측에 뭔가 부모가 김건희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에 김건희 씨가 장상윤 차관과 통화를 맞습니다. 했던 네, 그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모든 총점을 매겨서 학폭의 심각성을 이렇게 총점을 매겨요. 그래서 예. 16점 이상이면 강제 전학을 시키는데 이 아이는 15점을 받아요. 그래서 학급 교체가 됩니다. 3학년 아이가 2학년을 때려서 같은 동에 층수만 다른데 네. 여기다 분리 조치를 취한들 전치 구주가 나온 후배가 가해자 선배를 학교 캠퍼스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특히 초등학교 3학년을 강제 조치한다 해도 뭐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아이도 그 가해자도 아이인데. 네. 근데 이게 16점이면 강제 전학인데 15점을 주는데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게 이 범죄 주로 보면 이제 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보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점수를 좀 굉장히 좀 점수를 덜 줘요. 그 심의원들이. 딱 15점에 맞춰서 네. 예. 1점 차이로 16점을 이제 안 준 거죠.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굉장히 계획적으로 아이를 2학년 그 후배를 화장실로 불러서 그것도 화장실 다 확인합니다. 누가 사람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나서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 아이를 화장실로 데리고 와서 거기 앉혀요. 좌변기에 앉혀서 네. 손을 뒤로 하게 하고 눈을 감으라 그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무차별 뭐 엄청난 폭력을. 무차별 예. 폭력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계획적이었거든요. 아무리 어린아이지만. 예. 그리고 이것을 2번 이상, 특히 2번 이상 전에도 다른 학생에게 이 친구가 좀 강력한 어떤 폭력적인 언행을 모습을. 해서 주의 조치를 한번 받은 적도 아, 있어요. 그래요? 학폭위까지는 안 갔는데. 예. 근데 이런 지속성 있는 아이가 지속성이 없다라는 심의 결과가 나와서 결국 16점이 아닌 15점으로 됐고 네. 화해도 안 이루어졌어요. 예. 그 부모가 화해할 수가 없겠죠, 김승희 씨 이거. 부모가 예. 학교 교장한테 내 전화번호 이거니까 연락하면 뭐 통하겠다라는 정도의 제스처만 하고 실질적으로 진심을 담은 사과는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러면 이제 사실 16점이 나와야 되거든요. 16점 이상이. 예. 근데 15점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한 거. 그래서 이제 학급 교체가 된 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실에서 김승희 의전비서관을 감사하겠다고 해놓고 네. 약 7, 8시간 만에 면직 처리로 예. 꼬리 자른 거. 이런 네. 것을 다시 특검이 조사를 네. 통해서 네. 배후 세력이 누구인지 외압이 있었는지, 외압이 있었는지 예. 또 학폭심의위원회에게 어떤 외압을 행사했는지 또 장상윤 차관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네. 하나하나 다 따져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상윤 차관이 이후에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사회수석까지 되죠. 가죠. 예. 이 관련자들은 지금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뭐 처벌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없습니다. 근데 김건희 특검에서 이거 들여다 본다는 거죠. 근데 김건희 특검도 이것을 들춰보려고 한 게 아니라 예. 핸드폰을 압수수색했는데 예. 갑자기 7월 20일 날 장상윤 차관과 통화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네. 8분 동안. 그래서 그걸 이제 일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때 무렵에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김건희 솔직히 씨가 영부인이 네. 차관이랑 통화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몰랐을 거예요. 근데 다만 저는 진짜 이제 그 김승희 의전 비서관이 딸 문제로 예. 이제 면직 처리되고 있었지만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김승희 의전 비서관이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의전 비서관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마 더 큰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았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가 가장 신뢰하고 의지했던 게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김승희. 뭐 비선이다 의전 비서관 될 때도 좀 논란이 많았죠. 뭐 네, 관련 네, 전문성이 이분은 있다기보다는 이벤트, 그러니까 원래 모델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뭐 모델 출신인데 작은 이벤트 회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비서관이. 네, 근데 이제 김건희 씨랑 아마 무슨 대학교 고려대 최고위, 최고위 과정.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의전 비서관으로 왔다가 의전 행정관으로 왔다가 의전 비서관이 원래 주로 외교부 출신들을 의전 비서관 쓰잖아요. 예. 이 사람을 그만두게 하고 김승희 씨가 행정비서관이 의전비서관이 돼요. 근데 의전비서관의 역할은 굉장하잖아요. 대통령의 국내 국외의 모든 동선과 그렇죠. 행사를 다 다루기 네. 때문에 제일 지척에 있고. 예. 그래서 전문성도 없지만 네. 김건희의 가장 그 뒷받침을 해줬던 네. 대통령실의 가장 우두머리격이었던 게 김승희라고 보거든요. 예. 네. 그래서 김승희는 그 딸 문제만 아니었으면 아마 더 큰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았다. 네, 저는 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럼 이 학폭 무마 의혹 관련해서는 교육위에서는 어떤 증인을 부르나요? 관련된. 뭐 학폭 네. 여기는 이제 그 지금 아까 증인을 합의해가지고 예. 우리가 부르고 싶은 분을 많이 못 불렀는데 네. 당시에 그 청와대 대통령실에 교육비서관 한 분이 나와요. 예. 네. 아니 해당 학교 뭐 예를 들면 그렇죠. 그거 나옵니다. 그 이제 거기는 다 기관 증인으로 예. 경기교육청 네. 거기에서. 국정감사 때 기관 증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네네.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그 쇼츠를 보니까 국정감사를 잘 활용하고 국정조사를 잘 활용해라.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답니다.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위증이 발각이 돼서 처벌을 받으면 공직에서 박탈되든지 네. 연금이 박탈된대요. 예. 네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공무원이 평생 쌓아놓은 모든 자기의 공로를 위증죄로 다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압박해서 네. 이 진실을 실체를 찾아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거는 아마 많은 학부모들께서 굉장히 분노하셨던 사건이기도 하고 네. 이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앞으로도 어떤 뭐 권력자의 아들 혹은 뭐 저 돈 많은 사람의 자제들은 그냥 뭐 이런 일들을 막 패고 다니든 문제를 일으켜도 별로 처벌받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그 견디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권력층이 예. 뭐 이동관 전 수석부터 해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또 이 사건까지 보면 이제 이 학폭에 대한 집중력이 커지면서 이 학폭 관련된 변호사들이 성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진행자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정말 재력 있는 사람은 학폭을 저지르면 좋은 변호사 써서 잘 대응해 나가거든요. 그러면 정말 돈 없는 피해자들은 정말 이 뭐 재판에서 네. 상당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사실 교육부에서 네. 여러 가지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네. 찾아야죠. 그러면 이제 가해자에게도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변호사를 지원해 준다든지 네. 뭐 이런 것을 뒷받침해 줘야 된다 봅니다. 네.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이 자녀의 학교 폭력 의혹으로 사퇴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김 비서관은 사의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대통령실 김승희 비서관의 초등학생 자녀가 지난 7월 후배를 폭행하는 등 학교 폭력에 연루됐다고 밝혔습니다. 리코더,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 팔 등을 때려 가해 학생의 어머니, 그러니까 김 비서관의 부인은 사랑의 매로 표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도 전치 9주에 상해를 입혔는데 사랑의 매라고 비유한 것은 정말 충격적인 것입니다. 김 의원은 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가해 학생이 1점 차이로 강제 전학을 면하고 학급 교체 처분만 받는 등 처벌 수위가 낮았다면서 김 비서관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김 비서관의 부인이 당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남편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으로 교체했고 김 비서관이 김건희 여사와 가깝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대학원 최고위 과정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 합류해서 의전 비서관까지 올라간 한간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아주 엄정하고 또 정말 교육적으로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교육청도 챙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즉각 조사에 착수했고 김 비서관은 한나절도 안 돼 바로 사표를 냈습니다.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습니다.
김 비서관의 사표가 초고속 수리되면서 관련 조사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